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인의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밥 다 먹고 나서 그냥 습관처럼 우체통을 열었는데 말이에요. 요즘 우체통엔 고지서나 피자 전단지밖에 없잖아요. 가끔 반품 스티커라도 있으면 괜히 반갑다니까요. 그날은 왠지 느낌이 좀 달랐어요. 괜히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분홍색 봉투 하나가 떳하고 눈에 띄더라고요. 순간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아니, 이 나이에 팬레터를? 내가 요즘 뭐 그렇게 인기 있나? 알고 보니 진짜 팬 맞더라고요. 손녀 팬이었어요. 봉투를 꺼내보니 위에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께 딱 4글자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손녀가 보낸 거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문자나 톡만 하지 누가 손편지를 써요. 세상에 그게 웬일이에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혹시 찢어질까봐 살살 뜯었어요. 안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하얀 머리에 안경 쓴 할머니가 웃고 있고 옆에 손녀가 제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7글자가 뭐라고. 눈물이 똑 떨어지면서 글씨가 수채화처럼 번졌어요. 그것마저 예쁘더라고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죠. 우체통 앞에서요. 마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주머니, 왜 거기서 그렇게 서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아주머니가 또 물었죠. 누가요? 손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세상에, 요즘 그런 손주가 다 있네요. 우리 집 애는 오케이 한 글자면 끝이에요. 집에 들어와서 거실 식탁 위에 편지를 펼쳐놨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보는데도 자꾸만 그쪽으로 눈이 가더라고요. 그림 속 제 얼굴이요? 글쎄요. 눈은 동그랗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졌더라고요. 아마 평소에도 저렇게 웃고 살라는 뜻이었나 봐요. 색연필로 꾹꾹 눌러 칠한 흔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엔 편지 쓸 때 향수 한 방울 찍어 뿌렸잖아요. 그때 그 냄새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이건 색연필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더 좋았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자꾸 편지 생각이 나서 일어나서 한 번 더 봤어요. 한밤중에 혼자 편지 보면서 또 눈물이 났죠.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예전엔 명절마다 우체통이 꽉 찼잖아요. 사돈댁, 친구, 시집간 딸 편지에 송편 냄새가 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 우체통이 외롭죠. 저도 어릴 적엔 엄마한테 편지를 썼었어요. 엄마가 편지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시던 그 얼굴이 아직도 선해요. 이게 네가 쓴 거야? 이제는 내가 받는 쪽이 됐네요. 세월이 참 빠르죠. 그때 제가 엄마 생각하며 편지 쓰던 그 마음을 이제 손녀가 저를 생각하며 쓴 거잖아요. 삐뚤빼뚤한 글씨 속 사랑. 다음 날이었습니다. 손녀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손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맑던지요. 전화 받자마자 기분이 확 풀렸어요. 할머니 편지 받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받았지. 할머니가 어제 하루 종일 행복했단다. 그러자 손녀가 더 신나서 말했어요. 진짜요? 나 혼자 다 썼어요. 그림도 내가 그렸어요. 엄마 도움 안 받았어요.
손녀가 엄마 도움 안 받았다고 자랑하길래 그래서 글씨가 그랬구나 하고 혼자 웃었죠. 손녀가 물어봤어요. 내 글씨 예뻐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뻐. 나도 내 나이 때는 더 삐뚤빼뚤했단다. 진짜요? 그럼 할머니는 사랑해요 썼다가 사랑해요로 썼지 뭐야. 손녀가 깔깔 웃더라고요. 그 몇 마디가 참 따뜻했어요. 그날 밤 내내 입꼬리가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뭐든 너무 빨라요. 말도 휙, 마음도 휙. 카톡으로 정성껏 써도 금세 위로 올라가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손편지는 달라요. 그게 종이 위에 그대로 남아요. 만져도 따뜻하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모티콘으로 다 표현하잖아요. 근데 손녀 편지엔 하트도 없고 이모티콘도 없어요. 대신 할머니 사랑해요가 있었죠. 그게 진짜 하트예요. 그 어떤 이모티콘보다 더 예쁜 하트였어요. 편지를 다시 펼쳐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색연필로 쓴 글씨 자국이 군데군데 진하게 찍혀 있었어요. 손녀가 힘을 주어서 꾹꾹 눌러 쓴 모양이에요. 그 순간 제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숙제로 부모님께 편지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땐 어버이날 편지 쓰기 대회가 있었죠. 교실마다 울음바다였어요. 글씨를 쓰는데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나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몇 마디를 쓰는데도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덜덜 떨렸죠. 그 편지를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께 드렸더니 아버지가 편지를 읽으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때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겁이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뻐서 우신 거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이거 상 타는 건가? 이제야 그때 부모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식이 손주가 보내는 마음 한 줄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말이에요. 우린 나이 들수록 말 한마디 하기도 망설이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하면 이상하게 볼까 하고요. 근데 애들은 그냥 사랑해요 하고 툭 말해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계산이 없으니까요. 그 삐뚤빼뚤한 글씨 보는데 웃음이랑 눈물이 같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글씨에도 마음이 이렇게 담기네요. 손글씨 한 줄 한 줄이 마음의 다리가 돼서 세대를 이어주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마음 쓸 여유가 없잖아요. 빨리 보내고 빨리 받고 그래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천천히 쓴 편지는 천천히 읽게 되고 천천히 마음에 스며들더라고요. 편지가 남긴 인생의 온기. 며칠 뒤 저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었습니다. 문방구에 가서 분홍색 테두리 액자를 샀어요. 편지를 조심스럽게 넣고 거실 벽에 걸어놨죠. 그 뒤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괜히 들여다봐요.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단순한 문장 하나가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걱정부터 했죠. 날씨, 건강, 애들 일 끝도 없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 편지를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그래, 나를 사랑해주는 손녀가 있지. 그 생각만 해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슬쩍 보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그 편지가 그렇게 좋아요? 평생 그런 말 안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당신 문자보다 1000배는 낫네. 거긴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물었어요. 내 문자는 어땠는데? 반찬 있음. 그게 다였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나도 한 장 써볼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오, 내가 쓴다 하면 또 뉴스 나올걸. 그랬더니 남편이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에잉, 그건 좀 민망하지. 그러면서 귀를 긁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식 사랑 표현이에요. 말 대신 귀 긁기였죠. 그날 저녁, 남편이 괜히 눈치 보듯 서성거리더라고요. 뭔가 수상했죠. 그러더니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슬쩍 내밀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했는데 보니까 편지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 사랑해요. 아니, 이게 그 사람 손글씨가 맞나 싶어서요. 순간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이거 AI가 쓴 거 아니야? 너무 부드러워서요. 손녀가 쓴 할머니 사랑해요와 딱 두 글자만 다르더군요.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았지만 그 글씨로 이런 말을 쓴 건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어요. 참으려고 애썼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편지도 액자에 넣어서 손녀 편지 옆에 걸어놨습니다. 이 두 장 덕분에 우리 집 벽이 미술관 됐어요. 작품 제목은 사랑전이에요. 하나는 손녀가 준 사랑이고 하나는 남편이 준 사랑이죠. 요즘은 결혼기념일엔 케이크보다 카톡 이모티콘 하트 뿅 하나로 끝나죠. 근데 편지는 뿅 대신 찡이에요. 오랜 남아요. 말보다 오래 남아요. 잊어버릴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종이 위에서 가장 따뜻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 시간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거예요. 손녀의 편지가 제게 알려준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용기라는 것.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말로도 하고 글로도 쓰고 손으로도 보여줘야 알더라고요. 그래야 상대방이 알 수 있고 그래야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손녀한테 답장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예쁜 꽃무늬 편지지를 샀어요.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녀에게. 할머니는 네가 보낸 편지를 받고 정말 많이 울었단다. 기쁜 눈물이었어. 네 마음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큰 선물이 될 줄 몰랐구나. 할머니도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다오. 제 글씨도 이제 많이 떨려서 삐뚤빼뚤할 텐데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글씨가 예쁜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오랫동안 우체통을 열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누군가가 보낸 마음 한 장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한테 편지 한 장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사랑해요. 그 세 글자면 다 돼요. 세상이 복잡해지고 바빠져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전히 단순합니다.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면 충분해요. 손녀가 저한테 그걸 일깨워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평생 간직할 겁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인의 라디오는 여러분의 따뜻한 추억과 이야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